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별로 안 좋죠. 네. 지수는 0.33포인트 올라가고 외국인 기관 검토 막판에 좀 거저 올렸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 종목은 더했고, 자, 오늘은 이 종합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좀 저희들 지금 저희들 톡방에서 말씀이 많은 것처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미국의 지수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치의 영향이 어떤 건지 거기에 따라가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CPI, 그 다음 PPI, 또 하나 PMI라고 또 있습니다. 잘 아시죠?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가장 인플레이와 직결된 거, 플러스 그 소비자 물가수에 가장 또 영향을 주는 PMI,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생산자를 또 하나 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PMI, 제조업 지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잘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다음날 영향을 볼 것 같았는데도 우리나라는 좀 빠질 때가 있고 또 같이 좀 영향을 또 볼 때가 있고, 이 오락가락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 예. 이 모든 이런 사단의 애초에 발달한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고, 그 다음 금리의 사단은 인플레를 2%까지 잡겠다는 미 연방정책이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는 꿈의 지수라죠. 2%대. 인플레를 2%대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건 소비국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고집을 하는 이유는 현재 상태에 미국은 소비국가에 플러스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가 미국 국채 금리까지 흔들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지 않다가는, 계속으로 엄포를 놓지 않다가는 인플레이는 그냥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납니다. 금리 때문에. 자, 그 영향이 바로 나왔죠. 무차별로 매달 0.25, 0.5 계단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리다 보니까 미국 은행이 들고 있던 미국 국채에 무슨 도미노 효과라고 하죠. 마이너스 효과를 해가 미국 은행에 부도가 날 지점까지 이르게 해서 급하게 또 긴급 수혈로 또 사고 매각도 이루어지고 했잖아요. 네.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가 우리나라도 영향 많고 뭐 모든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저희들 예상대로 잘 나왔어요. 자, 금리 계속 금리가 동결될 수 있겠네 라고 했다가 만약에 이 예상치를 빠져 벗어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불안 심리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난다면 한국은 마이너스 영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냐면은 항상 이 정신은 매수와 매도의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좋다 했다가도 뭘 보시면 되냐니,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다시는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고 주가가 빠집니다. 한국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미국이 주가가 올랐다고,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고 좋아하기보다는 그 다음날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환율과 미국의 선물 지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선물이 빠지면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제일 중요해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동결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 나스닥의 선물도 다시 양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선물이 빠진다 그러면 그 전날 나스닥이 양봉으로 시작하고 양봉으로 끝나더라도 선물이 빠진다고 뭔가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락가락 헷갈렸다는 거지. 결코 그날 좋았다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나라가 영향을 본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향을 볼 수 있다는 건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렇죠?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기관이나 검토가 움직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드리는 어떤 그런 나스닥은 봤는데 왜 빠질까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좋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 생각했을 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라는 어떤 불안 심리가 순간적으로 작동한다면 미국 선물이 빠져요. 아침에 저희들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선물이 빠진다면 그 선물의 영향을 보는 거지. 만에 하나 선물의 영향이 밋밋하다면 반드시 그 전날 종가 기준으로 낙사가 올랐다 그러면 또 좋게 영향을 보겠지만 선물이 강하게 빠질 때는 있잖아요. 그 전날 나스닥이 올랐다는 걸 우리나라 영향을 주식 영향을 못 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너무 매도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시장이 질이 안 좋아요. 질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연준의 그 어떤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지수가 아무리 좋다고 나스닥조차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 실제로 CPI나 CPI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제조 지수까지 좋아도 결국 연준에서 했던 이야기가 실업자 지수를 보겠다. 네, 실업자 청구 금액을 확인을 해보겠다. 계속 바뀌어요. 그만큼 연준도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물론 정치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네, 그 다음 14일날 내일 발표하죠. 금리 정책을 동결하더라도 점도표가 향후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건가에 또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네, 그거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계속 바뀌어요. 연준의 정책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거기에 따르는 반영되는 기관과 검토의 이 포지션도 또 바뀝니다. 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시는 층도 얇아지고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스닥이 오르면 그 다음날 대한민국 정시가 오른다는 어떤 그런 상관관계의 룰은 깨진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은 금리 정책이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또 그거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우리나라 장이 시작되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이전 7시부터 미국의 선물 플러스 우리나라 환율을 보십시오. 현재 환율이 1280원 되고 깨져 버렸어요. 깨졌다 그러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 지금 올라가 있어야 되냐니 거의 지금 7천 환율로 봤을 때는 거의 7,500원대까지 가야 됩니다. 75,000원대까지. 그런데 이 75,000원대가 가려면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죠. 약 거의 2,700 고점까지 2,700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바란사가 안 맞죠. 지수로 삼성전자 플러스 우리나라 한국 증시인데 삼성전자 올라가려면 그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72,000원 정도 72,000원 정도 되면 현재 650선이 맞아요. 자, 근데 환율이 지금 얼마냐면은 12,800원대가 아니라 1280원대가 깨졌습니다. 환율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7만 4, 5천 가야 돼요. 지금 반응세가 안 맞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아직도 정확하게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이제 정해지겠죠. 환율이 좀 더 올라가고 지수가 내려가든 환율이 더 내려가면서 주가가 거의 반영돼서 그만큼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75,000원까지 가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정나는 건 미국의 목요일날 금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 이 애들이 연준 애들이 회의 결과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는지,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건지, 거기 따라가 언제부터 경기가 침체가 시작될 건지, 요것이 각 투자자별대로의 판단이 나오는 적어도 금요일, 우리나라 정치로 봤을 때는 금요일, 저희들 정시로 봤을 때는 목요일 나스닥과 금리의 결정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 내일 나스닥이 지금 계속 오른다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가 이 영향을 바로 본다는 건 50대 50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는 건 내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나스닥의 선물을 보십시오. 플러스 우리나라 원달러의 환율을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겼다라가 우리 두산 현대인프라코어, 야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빠지기 시작했지만 제가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1100, 11,200원 선을 올라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200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한번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자꾸 저도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최소한 3, 400만 주 터지면서 이거를 지키고 버티줄 수 있다면 치고 올라갈 건데,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힘이 약해지겠죠. 추세의 어떤 상승 힘이 약해집니다. 거기에 한번 우려스럽지만 오늘 얘들 추정 목표가를 또 올렸더라고요. 13,000에서 15,000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꾸 눈높이를 높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십시오. 현재 대부분이 보면은 얘들 추정 목표가는 1년을 단위로 6개월 1년을 단위로 많이 수정을 합니다. 1년과 6개월 단위로. 그런데 거기서 뭐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얘들이 말하는 목표가에서 20% 빼십시오. 20%. 예, 15,000원에 20%를 빼면은 약 13,000원이 되겠죠. 13,000원.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겠구나. 내지는 그 목표가가 발표된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10%는 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 밑으로는 만원대까지 깨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회사의 주가의 추이를 확인하고 관망하신다 그러면 약간 심리적인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런 추정치를 그렇게 계산을 해서 주가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신다면 오늘 또 희망적으로 생각한 건 제가 방송 중에 11,200원을 기평할 수 있는지 요 위로서 이번 주 거래를 마칠 수 있다면 한번 슈팅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강보합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슈팅 줬던 6월 5일 이후에 강보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럴 때 본다면은 오늘 나온 목표 추정치까지 플러스 알파를 했을 때 요 최고점 11,690원을 한 번 더 뚫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은 바로 12,000원 터치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플러스 오늘 11,200원을 지켰다는 데서 약간 희망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거의 1번 타자 외국인이 아닌 기관입니다. 자, 기관의 매수를 보시면은 지금 2주 거래일 동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예. 그러나 외국인은 파는 게 아주 밋밋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선을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공매도도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호재 트리플이 다 살아있는 데다가 외국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외국인의 그 주식 보유 수량이 20포인트를 지킬 수만 있다면, 네, 있다면, 그리고 기간이 수세선 위로 계속 매집이 들어온다면, 플러스 연기금이 계속 아직 양봉을 지켜주고 있다면, 하방의 압력보다는 위로가 좀 더 많이 열려 있다는 거. 플러스 중국의 중국의 이런 공산당들이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 현재 경기 부양책은 생각한 만큼 기대치만큼 투자자들 기대치만큼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신 보도에 따르면 금리의 인하의 가능성을 솔솔 풍기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하고 전도표가 금리 인하 방향으로 거기 올해 하반기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직격탄으로 인프라코어는 수혜를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드린 게 다 지금 호재성 멘트인데 이렇게 될 실현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다는 게 팩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 주가의 추정치 그리고 밑으로 10% 현재 위로 몇 프로죠? 위로 15%입니다. 네, 위로 15% 밑으로 10% 그러면 플러스 5%라는 이 방향성이 현재 현대인프라코의 주가를 밀어 올리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좀 즐거운 방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HM에 오늘 19,000원이 깨졌어요. 그리고 저도 어저께 풀면서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약간 한 4,000주 정도 정리했습니다. 한 4,000주 정리했는데 손실은 좀 봤어요. 봤어도 이래 하면서도 또 밑에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가 또 이제 수익을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래 일비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기분 나쁜 건 저도 오늘 털렸다는 거.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팔렸다는 데서는 저는 제가 주식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기분 좋지 않게 또 생각하면서도 분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주식이 털릴 때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렇게 기분 수익과 손절과 수익의 어떤 그런 거는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데 주식이 틀렸다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죠, 그죠? 어떤 최소의 손실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대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주식이니까 또 이런 날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저도 참 어지간하지만 이놈들도 정말 어지간합니다. 정말 어지간합니다. 거래 한번 보십시오. 네, 거래. 자, 공매, 투자자. 거래 없어요, 그죠? 거래 없는 거예요. 이게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냥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에 제가 계속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포지션을 보고 분포도를 봅니다. 그리고 매도와 매수를 체크하는데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C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CL. 저도 하도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서울 쪽에 있는 어떤 좀 그래 크지 않은 펀드 회사인 것 같아요. 투자회사. 근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거 계속 이래 보면서도 이 투자 분포도를 보는데 꼭 CL이 들어온 난 다음부터는 CL은 지금까지 매수를 해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다 매도를 해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도만 하는 회사다. 네, 매도만 하는 회사다. 하여튼 대행해서 매도를 하든 뻔한 거 아닙니까? 공모겠죠. 그죠? 근데 이 애들만 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올라갔어요. 이 주가가 거꾸로 가요. 그래서 내가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실이 들어왔구나. 내일부터 주가 올라가겠네. 그 앞뒤가 안 맞는 이 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한번 쭉 찾아보시면 투자 분포도를 보시면 이 CL이라는 이 회사의 어떤 매도만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뭐 지수와 상관없이 HMM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러나 참 웃기지 않은 이 말도 안 되는 사항들이 이게 HMM에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자, 그리고 현재 조금 위험하게 이날 6월 7일날 강한 슈팅을 줬던 이날 약간 밑으로 빠졌어요. 지금 오늘 약간 밑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종가로 기준으로 보면은 뭐 또 1% 질질 흘리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질질 흘러내리는. 그럼 또 이게 질질 흘러내릴 것 같아요. 저는 아니올시답니다. 아니올시답니다. 왜 이유가 뭐냐니, 내가 방금 말씀드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그렇게 또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요 정도인가 하여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왜 지금 보이는 거 보면 희한해요. 빠지지 않아요. 근데 주가 흘러내려요. 왜? 자, 보시면 공매도입니다. 이게 멈추지 않는 한 제가 한번 요어서 6월 5일날 슈팅을 줬다가 내가 공매도들이 4월 27일부터 때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쭉 때렸다가 한번 뒷덜미 잡혔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용을 쓰잖아요. 신용을 쓰든 어떻게 했든 미수를 걸든 있는 거 없는 거 털어가 내려간다면 다 털어막습니다. 결코 안 털리려고 발악을 해요. 그렇죠. 발악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반대 매매 전에 투매를 하죠. 던집니다. 왜? 그 다음날 반대 매매 올 때는 한가를 잡고 뿌리기 때문에 정거사에서 그 전날 눈물을 머금고 손가락 클릭을 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날 동시효과에 한가를 잡고 던지는 금액으로는 결코 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때까지 공매도가 던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쇼크의 매수로 돌아선다는 이야기인데 치아까지 버텨요. 해볼 때까지 해봅니다. 그게 얘들이 봤을 때 손실을 줄이는 거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가는 건데 아직까지 HMM은 호재성이나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6월달도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날 거라는 건데 6월 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6월달에도 어떤 효과가 나지 않고 이 회사의 주가가 이대로 질질 흘러내린다 그러면 아마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예체명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 소액주주들 중에서도 대주주들, 주식을 많이 갖고 분명히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의 조짐은 벌써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리저리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주식이 주가가 흘러내려 어찌됐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6월 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6월 21일까지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라 확인한 뒤에 제가 방송 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래 빠졌다고 내일 이래 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순진하신 생각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내일 또 올라가지 싶어요. 완전히 잡고 흔듭니다. 완전히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질리게 만들어 놔놓고 어느 정도 그것이 끝나는 순간 그때 슈팅해 놓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질리게 만들어요. 어떤 사례 봐도 이 회사 주식은 질리게 만든다는 것은 거래량을 없애버립니다. 거래량 없애고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물밑으로 결론은 거의 다 나오지 싶어요. 뭐 SCFI 지수가 어떻든 이런 거는 일단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슈팅 줬다 쭉 뺐다 여기에 다 박살 다 납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날따라 상이 대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 앞으로 남아있는
한 2주, 2거래일 동안 요놈의 주가가 이대로 멈추고 있다 그러면은 다 포기하겠다라고 할 때 이 회사의 주가는 슈팅이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자, 매수 자제, 매도 자제, 그냥 눈을 감으십시오. 언제까지? 2만원이 뚫리는 그 순간까지. 그게 내일이 될지, 이번 주 끝이 될지, 다음 주에 될지, 2만원이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입가의 미소는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그때까지 눈 감겠습니다. 네. 다음 삼성중공업 똑같이 또 악재 호재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6,500원선을 버틸 수만 있다면 다시 6,700원 선이 열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 그거는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500원이 깨진다면 이 회사 주식은, 삼성중공업 주식은 200원 단위로 끊어치기 보시면은 정확하실 겁니다. 6,300원 6,300원이 버티지 못한다면 6,000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 6,700원을 뚫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7,000원 고지가 보이는데,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발점은 올 EQ 실적의 가이던스가 나오는 그 전날부터 이 회사의 주가의 슈팅은 놓을지 떨어질지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감망하십시오. 다음 대환유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찬가지냐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중국의 영향을 직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원유의 가격입니다. 그 다음 또 잘 아시겠지만 유화의 케미칼 쪽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침체보다는 그나마 조금 돌아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에 미국의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린다면,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업률, 그 다음에 오늘도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아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0.1% 적게 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대요. 근데 올랐으면은 사람들이 아웃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임금이 물가의 상승률을 물가의 상승률보다 임금의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카바렉을 치고 있습니다.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연준도 애를 되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지수가, 미국의 지금 인플레가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당분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분간 오지 않는다는 거는 좀 견디지 않겠나. 올해 하반기부터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온다는 게 기정사실의 금리 때문이라도. 그러면은 올해는 괜찮고 내년부터 오지 않겠나는 어떤 희망이 살살 보이다 보니까 매도보다는 매수 세력이 많고, 그러다 보니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 본다면 대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래 봤을 때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경기 부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서서히 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다시 대환유는 슈팅이 오겠죠.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15만원 이상에서 머물 수 있고 그 위에 올라타는지가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대환유는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가 살아있다는 거. 예, 매수하시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조금 나왔어요. 이제 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알게 모르게 아름마름 지금 올라간 거예요. 차트 봐도 보이시죠? 좀 슈팅이 세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슈팅이 좀 세게 나왔죠? 자, 이러면은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23,000원만 안 무너진다면, 저는 계속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지금까지 보니까 지수 대비 주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방향을 봤을 때, 주가의 방향을 봤을 때, 이래 슈팅이 나오면은 저는 23,000원대입니다. 23,000원대 이번 주에만 지켜준다면 다시 24,000원대로 올라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 23,000원, 내일 수요일이죠. 수목금 3거래일 동안 23,000원대만 지켜준다 그러면 이 주식을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 23,000원대를 확인하고 지켜줄 수 있다면
좀 더 24,000원 들고 올라가겠죠. 예. 요게 요까지 24,167원 끝다리 떼버리고 24,100원. 자, 요까지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예. 그러면 앞으로 수익을 4, 5%더 볼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2%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23,000원을 무너뜨린다면은 일단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고 23,000원대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매수는 자제하시겠지만 매도도 자제하시라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계속 대한항공의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액 대비 주가의 추이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네 가지 종목 다 말씀드리고 또 금리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미국은 좋습니다.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좋습니다. 하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상치와 부합하고 예상치보다도 서프라이즈가 나도 미국 주식 나스닥 주가의 영향을 지수의 영향을 그렇게 예상치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단호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상치를 생각해도 지금까지 예상을 보고 지금까지 쭉 올라갔던 게 거기에 부합되는 게 나왔다고 거기서 더 슈팅이 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강보합으로 끝난다면은 내일 한국은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 영향을 보고 정말 2650선 한번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관과 검투가 보시다시피 또 계속 샀죠. 예, 보시면은 기관 검투가 외국인이 매도를 자제하는 이 순간 기관과 검투는 매주 사가 끄집고 올라왔습니다. 그 특히 검투 한번 봐보세요. 그죠? 외국인이 강한 매수로 돌아서는 순간 금융과 기관은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또. 네. 네. 그러니까 또 공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지수를 버티고 2650을 뚫을 수 있는지. 그러면 외국인이 최소한 5천억 이상, 4천억, 5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만만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제가 볼 땐 제가 할 것 같네요. 자, 오늘 험 때문에 좀 실망도 하시고 험 때문에 머리 하실 분들 뭐 큰 돈 먹으려면은 크게 머리 아파야죠. 그죠? 머리도 적게 아프고 손쉽게 버는 주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질질 끌고 수개월 동안에 애를 들고 계시는 저희 거북이 방송의 HMM 주주님들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뭐 17,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꼬집고 2만원 선을 볼 때도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해가 이렇게 3개월 동안 질질 흘러내리가 슈팅을 주는 그날까지 6월 5일까지 6월 7일까지 내로 여기에 또 불안 심리에 실망하시고 머리 아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주가는 오락내리겁니다. 그러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땀 놓은 주식은 시간만 걸릴 뿐이지 결과는 항상 매수의 성으로 끝났다는 거 분명한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 보시고 자 내일은 또 좋은 희망을 가져보시고 기대를 해보시기 진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당신간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